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 준비한 거는 자연논술 글쓰기 이걸 준비를 했어요. 논술 문제 푸는 거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써야 될 거,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에서 부분 감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었더라도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나간 그 부분은 지금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따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료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어디까지나 제가 뭐 금전적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없거나 아니면은 금전적 이유로 못 듣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니까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자연논술의 이제 출제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논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랑 비슷해요. 국어 영역이랑. 국어 영역이랑 비슷해서,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이 있죠, 맞죠? 그걸 우리는 여기서는 제시문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제 용어를 제시문이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소문항들이 달려 있죠.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소문항을 우리는 여기서 논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국어 지문 그리고 국어 소문항 이런 것과 얘네들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볼게요. 자, 그럼 봐봐. 국어에서 지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국어에서 지문의 역할은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정보를 주는 거죠. 문제풀이에 대한 정보. 맞죠? 그러니까 제시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으로 문제 주어지고서 실제로 그렇게 출제하는 학교들은 뭐 서울시립대라든가 뭐 이런 학교들이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제시문이 다 주어져요. 그래서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논제, 그러니까 즉 소문항을 풀기 위한 그런 단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문항, 여기 논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논제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얘랑 관련해서. 근데 국어 영역과 논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자, 얘네들 같은 경우 각각의 소문항들이 어떻습니까? 위에 소문항, 아래 소문항 얘네들 다 연결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다 독립적입니다. 다 독립적이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기반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위에 있는 논제를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독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 접근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얘가 왜 나왔느냐? 그리고 제시문에 얘가 왜 나왔느냐?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것도 바로 뭐냐? 이런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논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논제 3개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논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독해 여부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제시문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얘가 알아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엔 제시문에 있는 핵심을 이용한 증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겠어요? 여기서 증명이 나왔으면 얘를 활용하는 그런 문항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항상 이렇게 앞에서 나왔던 이제 논제들도 왜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이거 제대로 풀었나 못 풀었나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문제 푸른 다음에 여러분들 제시문에 있는 애들이, 제시문 뭐 가나다라가 있으면 얘가 다 쓰였나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다 쓰였다. 그럼 오케이, 내가 제대로 풀었구나. 근데 안 쓴 애가 있어. 그럼 그거 뭐예요? 출제자 의도대로 못 풀었다는 얘기죠. 출제자 의도대로 못 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 써야 되는지 다시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자, 논술이란 무엇인가? 자, 이걸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원래는요, 글쓰기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서술. 그리고 두 번째가 기술. 세 번째가 논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서술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서술형 주관식, 서술형 문항,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죠. 근데 막상 학생들한테 서술이 뭐냐? 이렇게 보면 대다수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자, 얘를
주관적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서술이라 하고요. 그러면 기술은 바로 뭐냐? 객관적으로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만 전달하는 거예요, 기술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되게 웃기죠? 서술형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인데 서술이 주관적으로 글쓰기예요. 그러면 주관형 주관식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보통은 서술형 문항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근데 특히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형이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니 어떻게 수학적 사실이라든가 과학적 현상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씁니까?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논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그럼 논술이 뭐냐? 뭐에 의해? 논리적 근거를 통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논리적 근거는 뭐 누구 책에 나왔습니다. 누구 책에 나왔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이제 증명할 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뭐냐? 모든 경우에 대해 항상 성립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논리적 근거예요.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내가 입증하는 글이다. 논리적 근거를 통해서.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뭐냐면 논술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논술에서 아까 내가 제일 강조한 게 바로 뭡니까? 논리적 근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장을 근거,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과. 자, 이 세 가지의 의거에서 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감점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그냥 과정,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항상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이제 증명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글 쓰는 거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대로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자, 증명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교육과정 속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대우법, 대우명제 배웠을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대우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육과정에는 요새 빠졌어요. 기류법.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있죠? 수학적 귀납법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대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모든 명제가 있으면은요, 자, 여러분 봐봐. 그 여기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명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명제가 뭐죠? 여러분들?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아니에요. 앞에 한 가지가 더 붙어.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해요, 여러분들. 항상 이 객관적인 기준. 여러분 봐봐요. 나 지금 뭐 입고 있어, 지금? 남색 셔츠를 입고 있죠? 이게 명제입니까? 자,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검은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이거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명제가 맞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봐봐.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왜 내가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검은색의 기준이,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봤었을 때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이라고 한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눈에 봤었을 때 눈으로 봐서 검은색처럼 보이니까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다고 한 거야. 그럼 이건 뭐야? 내가 검은색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건 객관입니까? 주관입니까? 내 생각이잖아. 내 생각. 주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될 수가 없어요. 자, 명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자, P이면 Q이다. 자, 이 P를 우린 가정이라고 Q를 결론이라 합니다. 자,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바로 명제라고 합니다. 근데 명제가 참일 조건이 있어요. 명제는 어떨 때 참이 될까요? 자, 명제가 참일 조건은요. 봐봐. 가정을 전부 다 참으로 만드는 모든 집합. 걔를 진리집합이라 해요. 얘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 하고 얘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할게요. 자, P가 Q에 포함될 때 이 명제는 항상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Q 안에 지금 P가 들어가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P는 항상 Q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저는 권씨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권씨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죠? 근데 거꾸로 권씨가 접니다. 권씨들이 그럼 다 기분 나빠겠구만. 저 사람 좀 머리도 빠져야 되고 빡빡 밀어야 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런 건 명제가 안 돼. 거짓 명제가 되죠. 거짓 명제가. 그러니까 가정이 결론에 포함될 때 우리는 이거 명제가 뭐다? 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왜 얘기했느냐? 자, 바로 대우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여러분들 명제를 배울 때 분명히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대우를 사용하게 되는데 원래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죠. 맞죠? not q이면 not p이다요. 얘를 진리집합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q의 여집합, 얘는 p의 여집합 이거죠. 맞죠? 그래서 아까 명제가 어떨 때 참이라고 그랬어? 가정이 결론에 포함될 때 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봐봐. 명제가 참이면 p는 q 안에 포함됩니다. 맞죠? 자, 그럼 여집합 따져볼게요. 얘는 q의 여집합입니다. 얘는 q의 여집합이고 얘는 p의 여집합이야. 맞지? 자, 여러분들 누가 더 커요?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죠? 지금 현재 보니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대우 명제로 바꾸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이런 포함 관계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우를 왜 쓰느냐? 우리가 대우 명제를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자, 대우 명제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 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보면은 대우 같은 경우에는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증명법은 여태까지 딱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경희대학교 그 모의 논술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잘 쓰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제가 대우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증명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원래 맞죠. 왜냐면 n이 자연수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 홀수를 적으면 홀수가 나와요. 짝수를 적으면 짝수가 나옵니다. 근데 제곱에서 짝수가 됐으니까 당연히 n은 짝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논리적으로 쓸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 얘는 직접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직접 증명을 하면 n제곱이 짝수니까 n제곱은 2k 형태일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지금 봐봐. K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멋대로 지정한 미지수죠. 나만 아는 미지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이게 채점 하시는 분이 이 미지수의 용도를 알 수 있게 여기 전제 조건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나오지 않은 미지수를 쓸 때는 항상 전제 조건을 써줘야 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여기서 단 K는 무슨 수? 자연수죠. 왜? 홀수나 짝수 이거는 자연수 집합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뭐 음의 정수에서 홀수 짝수 따진다? 그거 아니에요. 자연수 안에서 따지는 겁니다. 자, n제곱이 2k야. 그러면 n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k가 되는데 n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루트 2k가 되죠. 맞죠? 자, 그럼 플러스 루트 2k가 여러분 홀수인지 짝수인지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증명은 옳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이게 바로 직접 증명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게. 그러면은 이제 그거 해볼게요. 대우 명제. 자, 그럼 내가 답안을 쓸 때 제일 처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니까 직접 증명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맞지? 이거는 답안을 쓰면 안 돼요. 자, 제일 먼저 대우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접 증명이 어떻게 되니까 어려움으로. 그래서 뭐를 이용하자? 대우 명제를 이용하면, 맞죠? 대우 명제 어떻게 됩니까? n이 자, not q 뭐야? 짝수가 아니다니까 뭐예요? 홀수죠. 맞죠? n제곱도 홀수임을 보이면 되죠.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n은 홀수니까 n은 어떤 형태예요? n은 2k-1 형태죠. 맞죠? 2k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는데 미지수 전제 조건 때문에 제 편의상 2k-1을 썼어요. 자, 왜냐? 전제 조건 써야 되잖아. 단 k는 무슨 수? 자연수다. 그럼 모든 자연수 들어가면 1, 2, 3, 4, 5, 6, 7, 8 계속 들어간다고 해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되죠. 2 집어넣으면 3 되고 모든 자연수를 만들게 되죠. 모든 홀수들을. 맞죠? 근데 만약 2k 플러스 1을 써버리면 여기서 k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써야 돼?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n은 2k-1인데 그래서 n제곱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n제곱은 전개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1이 남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홀수이다. 아니에요. 자, 저는 어떤 거를 홀수라고 정의했습니까? 2의 배수에서 어떤 거요? 1을 뺀 형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홀수라고 지금 정의를 한 거예요. 맞죠? 그럼 얘도 결과물이 어떻게 돼? 2의 배수에다가 1을 뺀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2로 묶으면 2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 원래 수랑 똑같죠.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됐어? 지금 2의 배수에서 얼마 뺀 형태? 1 뺀 형태가 됐죠. 맞죠? 자, 그래서 결론 쓰면 되지, 이제. 이거 그 과정이잖아. 맞지? 결론 뭐예요? 자, n제곱도 홀수가 된다. 맞지? 자, 따라서 어떻게 돼? 대우명제가 모임으로, 참임으로. 결론 써줘야 돼. 결론. 그래서 주어진 명제는 뭐다? 참이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죠? 자, 이게 바로 대우법이에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명법 볼 건 이제 귀류법인데, 귀류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교육과정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귀류법이. 예. 자. 자, 귀류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이과밖에 못 써요. 왜냐면 문과는 이제 귀류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관점의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과는 관점의 다양성이 없죠. 관점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이과를 예전에 뭐라고 불렀었냐면 단무지라 불렀습니다. 단무지. 이과 단무지. 왜? 단순, 무식, 지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 약 올릴 때 이제 단무지다. 단무지학과다. 막 이런 식으로 놀렸었는데, 자, 요거 맞는 말이에요. 왜? 단순. 요건 맞다. 이게야. 이건 맞는 말이라고. 왜냐면, 이과는 구조 자체가 모일 뻔했다라는 게 없어요. looks like, 그런 거 없어요. 응? true와 false, 오로지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과적으로는 맞아요. 왜?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 남성과 여성으로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문과에서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 관점의 다양성. 왜? 성 정체성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 남성이야, 여성이야.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true와 false만 존재한다라는 거. 그 성질을 이용한 게 바로 귀류법이에요. 자, 만약에 명제가 P면 Q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귀류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결론. 내 명제 참인 거 볼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P면 나 Q이다. 근데 봐봐. 이렇게 하면서 쭉 문제를 보였더니 뭐가 발견됐어? 모순이 발견됐다. 봐봐. 결론을 부정했더니 뭐가 나왔어? 모순이 나왔단 말이야.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론 부정하길 잘했다는 얘기야? 잘못했다는 얘기야? 잘못했으니까 모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뭐다? 이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된다. 자, 이거죠. 이게 바로 귀류법의 원리예요. 이 귀류의 원리라고. 자, 그러면은 예제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이제 수학의 정석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홍성대 박사가 정말 많이 이렇게 하는데,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이런 명제가 있어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당연하죠. 자, 여러분 무리수의 정의는 뭡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다. 예. 순환한다, 안 한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규칙 있게 가는 건 순환한다 얘기예요. 근데 규칙 없다는 건 순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한소수인데 뭐야? 순환하지 않는단 말이야. 선생님 루트 2를 소수로 나타냈더니 어때요? 나타냈더니 소수점 자리가 어떤 규칙 없이 끊임없이 가던데요?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 입증할 자신이 있습니까? 소수점 자리 쭉 갔더니 어떻게 돼? 얘가? 어떤 갑자기 규칙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거 다 보일 자신 있어요? 무한소수인데? 그게 불가능하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얘가 결론이지? 루트 2는 얘가 바로 가정이고 결론이란 말이야. 결론을 부정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는 유리수이다가 되죠. 맞죠? 네,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귀류법이라는 방법을 쓸 거잖아. 맞죠? 귀류법이라는 방법을 쓸 건데 왜 귀류법 쓸 거죠? 자, 여기서 내 귀류법을 쓰는 이유는 간단하죠. 얘가 뭐야?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귀류의 방법을 이용한다. 그런 식으로만 그냥 언급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결론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지. 맞지? 그럼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유리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
많이 발전된 학생들은 거기까지 얘기할 겁니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분수꼴로 나타내면 2분의 파이도 분수꼴이잖아. 분모분자 달려있으면 분수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뭐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유리수에 대해서 한 50% 정도만 얘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자 얘는 A분의 B꼴이에요. 맞죠? 분수꼴인 분수꼴인데 이 분모 분자를 구성하는 A와 B 자 얘는 기하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 서로소인 정수 그리고 분모 A가 0이 아닌 얘를 만족하는 걸 우리가 바로 유리수라 합니다. 자 그럼 루트 2는 A분의 B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B는 뭐가 되죠? 루트 2A 맞죠? 그래서 어떻게?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B제곱은 어떻게 돼요? 2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근데 너는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 1번식이라고 이름을 지정할 거야. 왜 1번식이라고 하냐면 뒤에서 쓸 거거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작성할 때 뒤에서 만약에 이 식을 쓸 것 같다. 그럼 이 식 이름을 지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1식에 의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근거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언제 이런 거 다 쓰나. 맞죠? 그리고 논술을 볼 때 항상 연습지를 줍니다. 그래서 연습지에 먼저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 옮기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답안을 쓸 때 어떻게 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아, 이 식 뒤에서 썼었지? 그럼 이 식 이름을 지정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B제곱은 2A 제곱이 돼요. 어떻게 된다? B제곱은 몇의 배수? 2의 배수이다. 맞지? 자, 그럼 B제곱은 2의 배수야. 그래서 B도 몇의 배수가 돼? 2의 배수죠? 왜? 여기서 있잖아.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이거 자연수를 정수로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B도 2의 배수이므로 자, B는 어떤 형태이다? 2K 형태죠? 자, 내 멋대로 또 했으니까 K에 대해 지정해줘야지. K는 여기서 무슨 수다? 정수죠. 왜? 조건 자체가 A와 B가 지금 정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정수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B는 2K. 자, 얘를 1식에 대입할 겁니다. 자, 그래서 1식에다가 내가 대입하면, 맞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 자, 4K의 제곱은 뭐다? 2A의 제곱. 맞죠? 그래서, 보세요. A제곱은 몇 K제곱이다? 그래서 2K제곱이므로, 맞지? A제곱도 몇의 배수이다? 2의 배수이다. 맞죠? 그럼 A제곱이 2의 배수니까 따라서 A도 몇의 배수가 돼요?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쓸게. 자, 왜냐? 벌써 모순점이 나왔거든. 어떤 모순이 나왔죠? 자, 지금 봐봐. 여기서 분명히 가정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A와 B는 서로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뭐야? B는 몇의 배수이다? 2의 배수이다. 근데 A도 몇의 배수야? 2의 배수죠. 그러면 서로소가 아닌 거죠. 맞죠? 원래 서로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공약수가 누구만 존재하는 거야? 1만 존재하는 걸 우리 서로소라 하죠. 맞죠? 근데 둘 다 2의 배수면 공약수가 1이 아닌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A도 2의 배수가 돼요. 자, 여기다 이제 결론을 어떻게 쓸 거냐? A와 B가 서로소라는 가정에 뭐가 된다? 모순이 돼요. 맞지? 그럼 끝났잖아. 모순인 거 찾았으니까 뭐야? 루트 2는 무슨 수이다? 무리수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써주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귀에 대해서 좀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귀납에 대해서 보고서 이제 글쓰기 시간 마무리 할 건데, 자, 볼게요. 좀 말이 좀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저기 말이, 느릴 거다. 이런 편견을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저 말 진짜 빨라요. 저는. 자, 귀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납. 귀납은 여러분들 이제, 이게,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귀납법으로 증명을 못 해요. 문과는 이제, 보통 이제 연역법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제 학문의 체계가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과는 이제 귀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연역법을 사용하고, 이과는 이제 귀납법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귀납법은 뭐냐면 순차적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걸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해요. 순차적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n이
최소 자연수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n이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 성립한다? 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보이는 게 바로 뭐예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면 끝이야. 왜냐면 봐봐. 만약에 최소 자연수 1이었다고 그럴게. 그러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였잖아. 맞지? 근데 뭐야 여기서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며. 맞지? 그래서 k에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n이 1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2일 때도 성립한다가 되지? 그럼 2일 때도 참이니까 다시 k에 얼마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도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순차적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게 되죠. 맞죠? 자, 그래서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지금 에어컨 소리예요.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된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귀납법인데, 이제 그 예제를 좀 볼 거예요. 귀납법의 예제. 자, 일단 좀 칠판을 좀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1서부터 n까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되죠?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시그마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시그마는 왜 그렇게 유도가 됐는데?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옳지 않고요. 원래는 여러분 얘는 뭐예요? 초항이 1이고 계속 얼마씩 증가하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등차 수열의 합. 근데 등차 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초항과 마랑을 더한 결과가 계속 나오죠. 양 끝에 거끼를 묶으면 맞지? 그래서 얘는 뭐야? n 플러스 1이 몇 쌍 나온다? 2분의 n 쌍 나온다. 그래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저희 귀납법으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n이 얼마일 때? 최소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1일 때죠. 맞죠? n이 1일 때 여러분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1까지 합이니까 1 이렇게 되고요. 맞죠? 자, 우변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가 돼서 1 이므로 어떻게 돼? 등호가 성립하죠. 맞지? 그래서 n이 1일 때 자, 참인 걸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얼마일 때? k일 때 n이 k일 때 어떻게 됩니까? 1서부터 어디까지 합이? k까지 합이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자, 얘가 뭐 한다고?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뭐냐? 이 다음에 뭘 써? n이 k 플러스 1일 때 하고서 k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 모습을 하고서 얘랑 서로 같은 식이라는 거 보이고서 이렇게 끝을 내는데 그렇게 하는 건 옳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바로 n이 k 플러스 1일 때 쓰는 순간 얘도 참이라, 여기 쓴 문장도 참이라 가정을 한 거야. 그럼 몇 개가 참이라 가정한 겁니까? 지금 두 개가 참이라고 가정한 거잖아. 자, 귀납법의 원리는 뭐였어요? 얘가 성립한다 가정해서 그 다음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는 게 이제 귀납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라고 쓰는 순간 이거 빵점 답안이에요. 빵점 답안. 자,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참인식은 얘예요. 얘 참인 등식이잖아. 맞지? 얘 참인 등식이니까 뭐야? 등식의 성질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야?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변화가 없다. 이 네 가지 사실. 이 네 가지 사실로 얘를 어떻게 돼? k 플러스 1일 때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귀납법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는 건 어떻게 돼?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모습을 보는 거야. 원래는 1서부터 k 플러스 1까지 합은 2분의 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자, 얘가 되는 거 보이는 거죠. 맞죠? 얘가 되는 걸 보이는 건데요. 자, 보세요. 자, 등식 성질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 이식 만들기 위해서. 맞죠? 여러분, 이거는 답안을 적으시면 안 돼요. 이건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좌변 건드릴지 우변 먼저 건드릴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봐봐. 자, 좌변과 우변 중에서 얘처럼 이렇게 되기 편한 애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좌변이죠. 좌변에 누구만 더 더해지면 돼? k 플러스 1.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좌변에만 더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 양변에 누구를 더하자? k 플러스 1을 더하면. 맞죠? 자, 좌변은 1서부터 어디까지 합이 됩니까? k 플러스 1까지 합이 되죠. 맞죠? 자,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된다?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자,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더했죠. 맞죠? 그러면 어때? 등식 안 건드렸지? 성질만 이용해서. 맞지? 자, 그러면 좌변은 일단 k 플러스 1일 때 모습이 됐어요. 맞죠? 우변만
이런 모습 되도록 하면 되겠네요. 맞죠? 이제 우변만 정리할 건데 우변 같은 경우에 정리 아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누구야? K 플러스 1이 공통으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얘를 K 플러스 1로 묶자. 그럼 앞에는 누구 남아요? 2분의 K가 남고 뒤에는 1이 남겠지. 맞지? 어? 그럼 이제 이것만 정리해주면 된다고. 자, 1은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는 2분의 2라 쓸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다. 이렇게 됐죠.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씩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돼, 이제? 뭘 써야 돼? 이제 여기다 쓰는 거지. n이 얼마일 때도. K 플러스 1일 때도 뭐 하니까? 성립함으로. 맞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으로 어떻게 된다? 자,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 서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자, 얘가 뭐한다? 성립한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끝. 자, 이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러니까 귀납법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진짜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감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어떤 특징이냐면 수능형에서 이제 그 수학적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저처럼 증명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K 플러스 1 집어넣는 식 나와요. 근데 요거는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양변에 어쨌든 등호 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 잘 정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논술형 문항을 풀 때는 반드시 얘를 이용해서 그 다음 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등식이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걸 항상 이제 잊지 않고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적 귀납법은 등식은 쉬워요. 등식은 쉬운데 부등식이 좀 어려워. 왜냐면 중간에 뭔가 또 하나의 식이 나타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등식이 좀 약간 어려운 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많이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 거는 글쓰기하고, 글쓰기 제가 다 보여드렸죠. 맞죠? 글쓰기하고, 그 다음에 증명법, 가장 기본적인 증명법 3가지. 자,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강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강 듣는 학생들은 꼭 과제물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